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모님의 안부를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자녀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부모님을 뵈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언제부턴가 걸음걸이가 느려지신 모습, 예전처럼 기억을 잘 못하시는 모습, 혼자서는 힘들어하시는 일상의 작은 일들. 이런 변화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셨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작아진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헌신하셨던 그 큰 손이 이제는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건강 문제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후에 가장 바라는 삶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들은 부모님 본인은 물론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큰 감당의 시간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 이상으로 24시간 세심한 관찰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끝까지 집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나이 가정도 돌봐야 하고 전문적인 의료 지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24시간 케어하다 보면 부모님도 자녀도 함께 지쳐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큰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요양시설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 많은 자녀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부모님을 버리는 건 아닐까? 효도를 못하는 불효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지내시도록 돕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을 알아볼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선택지,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과 역할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꼭 맞는 곳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자식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요양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은 의료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생활지원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며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부모님의 일상을 세심하게 케어해드립니다. 식사 수발, 목욕, 이동 보조, 청소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을 전담하여 도와드리는 거죠. 요양원은 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일 때 요양원이 적합할까요? 치매 초기 단계이거나 노안으로 거동은 다소 불편하시지만 집중적인 의료적 치료나 처치가 매일 필요하지 않은 상태일 때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 있거나 보조를 받아 조금이라도 움직이실 수 있는 상태라면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취미활동, 원예치료 등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실 수 있고 동년배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 계실 때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엄연한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은 생활지원보다는 치료와 재활이 우선시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24시간 의료적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파킨슨병 말기 증상으로 욕창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 혹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기관 내 투석 장비나 인공호흡기 등 각종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어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매일 정기적인 주사 처방이나 전문적인 약물 조정, 그리고 물리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며 장기요양 등급과 관계없이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입원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두 곳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성격의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돌봄 중심의 생활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의료시설입니다. 둘째, 상주 인력의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중심이 되어 일상을 돕고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질병을 관리합니다. 셋째, 입소 요건입니다.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원이 가능합니다. 넷째, 비용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여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월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선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진료비와 입원비 외에도 간병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현재 건강 상태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용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님을 모실 곳을 정할 때 자식으로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건들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동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 욕창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어 의료진의 관찰이 매일 필요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어떤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시설의 위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하면 부모님은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집에서 가깝거나 퇴근길에 잠시라도 들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주말에만 찾아뵙는 것보다 자주 짧게라도 들러 손을 잡아드리고 안부를 묻는 것이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시설의 환경과 분위기입니다.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진이나 소개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가서 내부가 청결한지, 냄새는 어떤지, 어르신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밝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식단은 영양가 있게 나오는지, 채광은 좋은지, 환기는 잘 되는지, 개인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를 꼼꼼히 살피십시오. 가능하다면 식사 시간에 맞춰 방문해서 실제로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드시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의 질입니다. 그저 누워만 계시게 하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의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재활이나 인지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훈련, 음악치료 등 부모님의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의료 서비스 체계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협력병원이 어디인지, 응급상황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어떤 전문의가 있는지, 진료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세요. 여섯 번째, 인력 구성과 비율입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몇 분의 어르신을 케어하는지, 야간에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인력이 부족한 시설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충분한 케어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다른 입소자 가족들의 평가입니다. 가능하다면 시설을 방문했을 때 다른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실제 이용자들의 솔직한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후기도 참고하되 직접 들은 이야기가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여덟 번째, 비용의 투명성입니다. 초기 비용과 월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파악하세요. 간병비,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소모품 비용, 특별식 비용 등 숨겨진 비용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부모님을 시설에 모신다는 결정은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설 선택은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선물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자식이 지쳐서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제대로 된 케어를 하지 못해 부모님의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은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를 받고 자녀는 부모님을 만날 때 더 밝은 모습으로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적절한 시설에 모신 후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부모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만남의 시간이 더 소중하고 따뜻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어디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고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네고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시설에 모신다고 해서 자식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효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설을 선택한 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 측과 소통하며 필요하다면 더 나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노후가 조금 더 평안하고 그 곁을 지키는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최선을 다하려는 그 노력이 이미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을 위한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실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어르신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시는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